안녕하세요. DDR 부동산연구원의 사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항도로 개정판 169페이지에 나오는 사례 61번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30여 년 동안 포장돼서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사용해온 도로를 태양광 사업자가 훼손했다고 마을에서 공사 차량 출입 못하게 하고 또 허가청인 지자체가 도로를 보수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자, 질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진입로로 개발행 허가를 받은 포장된 마을 안길 및 농로가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훼손됐습니다. 일부 자연적 침하도 있겠죠. 이 길은 10호 이상의 주민의 유일한 통행로인데 주민 통행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림에 보시면 프랑카드까지 붙여 있잖아요. 공사 차량 출입 반대, 도로 붕괴 책임져라. 그런데 이 포장된 도로의 소유자가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현 소유자는 통행은 허용하지만 포장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청은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따라 보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 입장도 곤란하지만 주민들이 자동차 통행을 못하게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풀 것인가, 이런 문제이겠죠. 답변. 버스 승하차장에서, 그러니까 이 그림의 오른쪽에는 몇십 메다도 안 되는 곳에 버스 승하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왼쪽에 마을 안으로 연결되는 이 마을 안길 및 농로가 사유인데 이렇게 시멘트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의 개설 경위는 다르겠지만 이런 마을 안길은 대부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지자체 점유로 인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또는 점유가 아니다 라고 이 판결이 갈렸는데 2019년 1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을 안길을 훼손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서 긴급 보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보수 조건이 들어있다면 그 조건을 이행해야 되고, 개발행위 부관에 그런 조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주민의 안전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자, 태양광 사업자가 허가청으로부터 이 마을 안길 및 농로로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받으면서 조건을 부여받았다면, 그러니까 이런 보면 공사 중 도로 파손 시 복구 계획이라고 태양광 허가 신청자가 심의에 제출한 서류에 이런 근거가 있고 또 그걸 조건을 이행하라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예정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파손 시 기존과 같은 포장인 콘크리트 포장으로 복구할 것이며 포장 단면은 그림과 같다 라고 너비 20cm씩 콘크리트 20cm 보조기층 20cm 40cm로 복구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각서를 도시계 심의위원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도로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서, 즉 과실로 인해서 주민의 통행권과 안전이 훼손됐다면, 위협됐다면 이는 민법의 불법 행위가 돼서 온상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자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현황 도로에
점유관리 주체 여부에 따라 소유자는 이용자와 지자체에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주민들이 분쟁 없이 도로로 사용해온 곳이므로 현 소유자도 그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것이므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사회적으로 제약돼서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가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24154 판결문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토지가 그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도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곳은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되는 곳이다 라고 대법원 2021-242-154에서 판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는 현황 도로의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보장해야죠. 그게 원칙이죠. 재산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죠. 다만 원 소유자 스스로 공로로 제공을 했거나 또 허가권자가 현 소유자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현 소유자가 이 한 필지의 절반의 건축허가, 개축허가를 받으면서 분할을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그런데 그때 이 현황 도로를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10여 호의 주민들이 통행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배타적 사용권의 행사를 제한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허가 신청자와 신청서와 심의 또 그리고 허가 조건 등에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0년 된 포장도로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지고 포장됐는지 불문하고 이미 30여 년 동안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사용되었다면 상속으로 인한 포괄 승계인 또는 매매로 인한 특별 승계인도 그 사회적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고 대법원 2016-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권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속인 특별 승계인의 배타적 사용권 제한. 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 역시 제한된다고 봐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토지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아야 되는 것이 민법 1005조에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승계인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매로 했던 매매로 했던 뭐 대물 변제로 했던 소유권이 바뀐, 그러니까 특정 승계인은 승계 받을 때, 그러니까 취득할 때 이미 외관에 나타나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다음, 현황도로의 개설 경위에 따른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겁니다. 허가권자는. 그러니까 이런 마을 안길은 지자체가 점유 관리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이라는 판례가 있고 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판례가 양존하나 대법원 94-2001 등에 있는데 이 농로는 96년부터 98년 사이에 인근 경기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었던 곳이므로 당시 경기정리사업계획서와
뭐 환지 처분이라든지 각종 이런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보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을 안길 및 농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1989년 항공사진, 95년 경지정리 전 항공사진, 2010년 경지정리 후 항공사진, 그리고 지금 2021년 항공사진을 보니까 1989년, 그러니까 30년 이전에도 포장이 돼서, 시멘트 포장이 돼서 주민들이 공로로 사용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위로 개설됐던 소유자는 주민들의 통행권이 있으므로 주민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0타 24663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판결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원소유자가 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할 무렵부터 특정 승계인들이 이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약 25년간 인근 주민들이 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면 이 토지 원소유자 명의나 현재의 소유자인 특정 승계인들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된 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이 토지를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도로 개설을 완성하고 그의 포장 및 하수도 공사를 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나 현소유자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로서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대법원 94-20013.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토지 인도도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음 네 번째, 허가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지자체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도로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한 공익 및 사익을 비교 형량해야 할 책임이 있고 훼손한 사업체에게 긴급 보수 명령을 통하여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또 소규모 공공시설법, 재난안전법 등의 공익과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공을 명령해야 할 것이고, 추후 소유자가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214조에는 소유자는 소유물을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지자체를 상대로 소유자가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절차에 따라 본인의 권리가 제한된 각종 근거 서류를 찾아서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가 이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 기간, 이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그 제공에 따른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를 비교 형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해야 된다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현항도로 소유자가 통행을 막거나 긴급 보수를 막을 때의 대응 방법입니다. 이런 마을 안길 및 농로는 그 공공성을 이유로 소유자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일반 공중의 통로인 공로 통행을 막거나 공사를 방해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가 되고 또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므로 대법원 2020다 20329에 있습니다.
훼손자가 보수를 할 때 소유자가 막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민형사 절차에 따라 권리를 찾으면 되고, 지금 허가청 및 훼손자는 우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히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일반 공중 통행에 공용된 도로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고, 또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며, 그러니까 통행 자유권이 보장되며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를 소유자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및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다 라고 대법원 2020-2929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주민들이 30여 년 동안 포장된 사유지를, 자, 그림에 보십시오. 그림에는 1989년 9월 30일 항공사진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 데 안에가 지금 하얗게 포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30여 년 전부터 포장된 도로라고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용락을 받아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도로의 철거 및 사용료를 청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주민들이 사용했다면 지금 허가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훼손한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훼손자가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재난안전법 및 소규모 공공시설법, 또는 이건 경지정지지구였으니까 농어촌 정비법 등에 의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훼손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었다면, 당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면 현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허가청 및 주민들은 현 소유자로부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해도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고, 훼손한 태양광 소유자도 주민 또는 그 안에서 태양광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행 자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는 현항도로 개정판 61번째 책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에 있는데, 30여 년 동안 주민들이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사용해온 포장도로가 태양광 시설 설치하는 대형 차량에 의해서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5가지를 검토한 후에 허가권자도 긴급복구 명령을 하고, 또 훼손한 자도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